우리 권영규 교수님도 뭐 많은 지식이 있으니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예. 교수님 저 위에 올라가시고요. 마이크 저 쓰시고 저 마스크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거리가 충분히 떨어지니까. 예,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어쩔 수 없습니다. 갑자기 바뀌었다. 예. 권영규입니다. 이 영남경제의 편집위원으로 있는 권영규인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앉았는데 갑자기 이런 자리를 이래 부탁하니까 좀 황당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저도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쉰 지 이제 한 2년이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마음에 준비한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편집위원 책임을 가지고 시간 안에 여기 이제 오늘 좋은 말씀하시는 아마 그 박재홍 교수님입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실 건데 또 힐링 될 수 있는 독도라는 주제 가지고 아주 재미나게 할 건데 저는 전공이 전자공학입니다. 예, 좀 그렇죠. 그래. 그리고 또 반도체 중에서도 별로 재미없는 재료 쪽을 해가지고 아마 전공이 얘기하기는 그렇고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한 연구소에 그 산업과학기술연구원에서 한 10년 있다가 위덕대로 가서 22년을 하고 이제 정년퇴직을 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래 되니 그동안에 있었던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많은데 저하고 똑같이 인생 이 얘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 얘기 좀 쓸 거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 하라 이랬는데 갑자기 이래니까 황당스럽지만 여러분들도 사실 요즘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겪고 계시잖아, 그죠? 이거는 우리 인연이라 생각하고 코로나 때문에 독도 가는 거는 오늘 독도 기행은 그래 하고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이제 전공이 반도체다 보니까 반도체 강의를 하면은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지루하고 해하고 또 머리가 허연 사람이 공학 강의를 하면은 학생들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말년에는 제가 이제 사회교육원이나 이제 연세 드신 분이 학교 오는 분들하고 이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이제 그때 이 얘기를 제가 주제로 했는 거는 의하다 보니 어릴 때 클 때 시골에서 어른들한테 배운 게 이제 논어 이야기 같은 걸 좀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해서 한 5년간 그 강의를 조금 했던 게 기억이 지금 나서 같이 이 얘기를 하면은 요즘 세상하고 돌아가는 이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서 갑자기 나가라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면 요즘 사람들이 옛날 이제 어른들이 하는 이 얘기를 이래 하다가 공자 이 얘기 이래 하면은 굉장히 거부감이 많아요, 사실. 우리도 클 적에 누구 뭐라고 이 얘기하면 공자 얘기하면 꼬리타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업을 듣고 나는 어느 날 아마 여기 앉아 보이는 연세 되시는 분이 그때는 학교에 있을 때 내보다가 나이가 한두 살 많은 분이었었어요. 그런 아주머니가 나가면서 맨날 우리 그분한테 이제 레포트를 쓰라 그랬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한번 써내세요 하니까 나 글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말로 하세요 해가지고 말로 했더니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이거 공자 말씀이라 가던 게 딴 게 아니고 맨날 우리 부모님들한테 듣던 밥상머리 이 얘기가 공자하는 이 얘기네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더라고요. 사실 그렇거든요. 옛날에 공자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가르쳤던 이 얘기를 학자들이 막 만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은 엄청 어려워요. 그 문장을 또 써가지고 요즘 우리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듣고 와서 학생들에게 뭐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하면은 내 거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뭔가 가공을 해서 고급스러운 말을 만드는 척 해야 잘 들리거든요. 그런데 공자 옛날 논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조금 무식하다는 분이 와서 공자한테 물으면은 그분이 대답해 주기를 그분한테 맞게 이 얘기를 해주고, 아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이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말을 쭉 모아서 또 제자들이 그 말을 가지고 전해 들으니까 좀 그런 거라요. 그런데 그게 전부 사실은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밥상머리에서 어른 말 잘 들어라, 효도해라, 나쁜 말 쓰지 마라, 이게 전부 그렇게 말했던 거라요. 그럼 요즘 또 정치하고 또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정치인들도 나오면은 좋은 말을 막 써요. 그런데 저도 요즘 읽다가 보면은 공자가 정치를 어떻게 하면은 잘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냥 곧은 사람 뽑아다가 곧지 않은 사람 위에 앉혀놓으면은 곧은 사람으로 곧지 않는 사람도 고쳐진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런데 사실은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누군가가 곧은 사람을 뽑아다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데 요즘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은 아, 내가 정치해도 저래 안 할 건데 하는 싶은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예. 근데 오늘 내가 이제 지금 말했는 말도 여기다가 한자를 하나 쓰고 하면은 시간이 참 잘 갈 것 같은데 쓰다 보면 10분 가고, 쓰지 않고 그냥 이 얘기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 이왕 여기 왔으니까 인연으로 이렇게 왔다가 들었을 적에 한 말씀이면은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은 얘기를 했을 건데, 공자라는 사람한테 밑에 제자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 제자라 그러면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 훌륭한 공자 아주 7대 제자 중에 제자가 공자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한 가지 지켜야 할 일이 있으면은 뭡니까?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근데 요 얘기도 내가 며칠 전에 우연히 어젠가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머리가 노란 서양인이 공자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얘기했을 때는 공자가 그렇게 제자가 물었을 때 했을 때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바로 서다, 용서할 때 서자입니다. 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제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기소부력 물시여인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서는 우리는 용서 배려라고 했는데, 어제 저녁인가 딱 머리 노란 사람이 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번역하라고 하니까 공감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인생을 사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공감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인생을 사면은 기소부력 물시여인 이거를 그냥 내용 그대로 하면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그거를 그냥 가만히 해보면은 내가 행하기 싫거나 내가 누구한테 받아서 뭔가 기분 나쁘거나 이런 일들은 나는 남에게 하지 마라, 이 얘기를 공자가 말하기를 인생에서 하나 꼭 명심하라 그러면은 서라고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서, 용사를 서자를 써서 그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기소부력 물시여인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그거를 어제 저녁에 듣는데 서양 사람이 번역하기를 공감이다. 그럼 요즘 보면 우리 공감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이 얘기에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면은 공감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 정치쇼에서 뭐 이준석 대표가 나와가지고 젊은이들에게 공감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면서 표 끌어모으는 이런 공감인데, 우리도 앞으로 아마 살면서 이래 가면은 공감이라는 말을 가지고, 저는 여지까지 이걸 학교에서 강의할 적에 배려라고 강의를 했었어요. 석하는 것은 우리는 남에게 베푸는 배려다라고 했는데, 어제 저녁 듣고는 아, 배려에다가 공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면은 공자님이 우리 인생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서다라고 얘기했던 기소부력 물시여인이었다. 그런데 또 이거를 옛날 우리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하면은 공자 얘기하면은 인생 삼락을 얘기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공자의 인생 상락을 학교에서 안 배운 분 없어, 그죠? 그거 보면은 배우는 게 제일 일락이요. 친구 찾아와야 되는 거고, 남인한테 무슨 말을 해도 화를 내지 않을 평온한 마음을 가지는 게 그번 마지막 낙이다. 그 세 가지 인생 낙입니다. 내가 그냥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대로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여기 오는 연세 드신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나이하고 관계없이 평생을 배우는 거다. 즉 또 배우는데 이 얘기를 쭉 따져하면은 공자의 이야기를 길을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꼭 한 사람은 선생이다. 즉 그거를 또 우리 밥상머리에서 이 얘기했을 때는 그냥 누구가 하는 도둑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배울 게 있고 이런 것을 매번 남을 존중해 주라고 가르칩니다. 그죠? 뭐든지 배울 게 있다. 누구에게나. 이 사람 3명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의 선생이다. 그거를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가 잘못하는 걸 보고도 반면교사를 삼아라. 꼭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세상 살다 보면은. 그렇게 하다가 우리도 유머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있는데 삼락 중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또 이 얘기를 끌고 나가면은 어디서 어떻게 끝을 내야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감히 내가 10분이라도 시간을 뺏고 이렇게 섰으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막 길게는 하지 않고 너무 길면 재미없잖아,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무슨 질문을 하고 싶어도 여기에 모인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도 잘 모르고 대학에서 그냥 강의했던 경험 그대로 해가지고 옛날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은 또 공자가 쭉 제자들하고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친구는 어떻게 사귀고 사람은 어떻게 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에서 제가 대학 강단을 가기 직전에 이제 연구소에서 산업과학 연구소에 있을 적에는 젊은 연구원이었었으니까 조금은 괜찮았어요. 이제 형편이 처음에 포항제철이 철강산업에서 요즘 또 막 홀딩스 하면서 바꾸고 있는데 한창 철강이 1980년 90년대 80년대 말에 어려운 경기가 있었습니다. 포항제철이 그때 신산업을 한다고 해서 반도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유학을 마치고 리스트로 와서 실리콘이라는 소재를 하려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 와서 보니 실리콘을 딱 하려고 딱 하니까 나는 리스트 소속 연구소 소속이고 포항공대 전자공학과의 교수들은 뽑았는데 전부 교수들이 반도체를 한 사람들이 화합물 반도체를 뽑았어요. 왜? 실리콘은 일본이 이미 접었기 때문에 실리콘은 끝이 났고 화합물 반도체로 가는 게 세계의 그거였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산업에서는 삼성이나 지금도 삼성이 돈 버는 실리콘은 실리콘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실리콘을 전공해서 포항제철이 실리콘 소재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겠다 해서 와서 운 좋게도 6개월 있다가 포스코 퓈즈라는 회사를 천안에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그때 막 89년 되니까 90년 이래 됐을 때 삼성이 갑자기 메모리로 전 세계를 석권을 하니까 실리콘이 막 크는 거라요. 일본은 삼성이 크는 저 메모리를 그때 이래 얘기하면 근데 6인치에서 8인치라 그러면은 반지름이 크기가 6인치 되는 것을 8인치로 늘리는 작업을 했을 때 일본은 이제는 실리콘은 한물 갔으니까 우리는 안 느린다. 삼성은 느렸습니다. 거기서 이겼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삼성이 지금까지 성장해 왔었거든요. 그때 그 실리콘을 이제 만드는데 포스코는 해보니까 아주 좋은 줄 알았는데 철강은 공장을 여의도 3배 되는 공장을 지어가지고 하는데 실리콘은 공장 한 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요 규모가 쪼맨하니까 재미없다 이래가지고 포스코는 3년 하다가 넘겼습니다. 삼성으로. 넘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낙동강 5월이 됐어요. 저 같은 사람은. 여기에 와서 실리콘을 하다가
그러면서도 좋은 연구 포항 제철에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전공을 바꿔서 전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포항 제철이 그때만 해도 89년, 95년, 제가 97년에 포항 제철이 우리나라 전기의 10분의 1을 썼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연구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포항공대 교수들하고 해서 제가 리스트에 전력전자연구소 팀을 만들어서 하다가 이제 위덕대학교로 갔었는데, 이제 그때 대학으로 가면서 내가 이제 학생을 가르친다 그러면은 어떤 심정으로 가르치면 좋을까라고 누구에게 물을 데도 없고 이제 해서 저의 백부님한테 가서 여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적에 클때 우리 할아버지가 집에서 그냥 어린애들 한자 가르치고 한약방 해가지고 하다가 옛날에 이제 한약방 허가제 익할 때 다 문 닫고 없어졌어요. 이제 촌에서 막 그런 노인으로 있었구나라고 했는데, 요즘 와서 그때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1981년생, 그러니까 20몇 살 때 한일합방이 돼가지고 일제치하가 됐을 때 그때 사랑방에다가 학당을 열고 3일 학회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는 그 학계의 비문을 내가 원래 봤어요. 그거를 이래 보면서 이렇게 사셨구나. 그리고 그때 초가집이었었지만 사랑채 앞에는 산수유, 무궁화, 난초 이렇게 있는 마당이 넷들이 있는 이런 집이었었는데 그것도 지금 흔적이 없어. 그래서 그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큰아버지는 1년 있다 할머니 돌아가서 4년 동안 산소를 맨날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녔던 분인 것만 생각했는데 그분에게 가서 내가 한 물었었어요. 그때 이제 내가 그러니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별거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맨날 그 어른은 저보고 어릴 때 누구하고 싸우면은 자활, 동기지간에, 친구지간에 뭐 입버릇처럼 우리한테 했는 말인데 그거는 내 귀에 없었는데, 그래서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무가 어릴 때 그늘에서 굽으면은 그거를 고치려고 하면은 가서 강제로 고치려고 하면은 부러진다. 어린 나무가. 그러면은 그 나무가 클 때에는 부목을 되어서 옆에를 정리해주고 가만히 보호를 하고 잘하면은 커서 어릴 적에 굽었던 부분은 공이가 되어가지고 그 나무는 훨씬 더 좋은 목재가 되니 부목이 되면 된다. 즉 너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으면은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된다. 그래서 제가 위덕대학교에 가서 첫 신문을 발간할 때 그 이 얘기를 내가 교수가 되면은 어떤 마음으로 할까 하는 이 얘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학교에서 크다가 나중에 말년에 가서 공자 얘기할 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즉 이것도 공자가 친구를 사귀거나 뭐를 하면은 친구한테도 누구한테 절대 우리는 친구한테 충원하는 게 좋은 거라고 언제나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자는 절대 친구한테 충원을 많이 하도록 권유 안 해요.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면은 친구한테 충원을 해야 돼. 근데 안 들으면은 말아야 돼요. 거기서 더 하면은 사이만 끊어져. 그러니까 충원은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사람이 비뚤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아까 그거였었습니다. 즉 뭐냐 하면은 거직 직차제 왕 이래면 됩니다. 즉 올바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위에다가 뽑아서 쓰면은 능사 이래 가지고 이제 그죠? 왕자직 된다. 즉 어리석은 사람도 능히 바로 세운다. 이 말이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바로 어린 새싹들이 삐뚤어지지 않게, 삐뚤어졌으면 바로 세우게, 그렇게 해서 곱게 키워가는 게 교육자로서 갈 길이다. 우리도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친구들하고 어떤 사이에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그렇게 너무 과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아마 뭐 과유불급 이래가지고 과하면은 안 한 것만 못하다 이래 됩니다. 거기다가 오늘 사실 여기 제가 나오는 것도 조금 부끄러웠는 게 잘 모르고도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알지도 못하는 게 나서지 말고 이래라 그랬는데, 그런데 또 저보고는 오늘 영남경제의 편집위원회 한 명으로서 오늘 참석했으니 그래도 그 직함이 있으니 나가라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했었습니다. 아마 이래 두서없이. 그래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이번에 앞으로 선거가 있는데도 우리가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편하려고 하면은 좋은 사람 뽑아놔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뽑아놓으면은 그 밑에 나쁜 사람은 없어지는데, 나쁜 사람을 뽑아놓으면은 꼭 그런 사달이 나는 겁니다. 즉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 결국은 우리가 이래 보면은 말만 번지르게 하면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즉 제일 좋은 사람은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아는 게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그런 사람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즉 아주 그 사람이 올바르게 살았는가. 우리가 주위에 둘러보면은 제가 한 가지 신념으로 사는 게, 연구소에서 처음에 4명이 출발했을 때 제가 연구소에 있다고니 내 후배들이 3명이 먼저 내 팀에 들어와 있었어요. 거기에 내가 외국에서 학위했다고 팀장으로 왔었지요. 그럼 4명이 일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게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우리 각자 4명이 조언이니까 4분의 1만 내 거고 4분의 3은 나머지 좋은 거니까 의견을 낼 적에 4분의 1만 내자. 4분의 3은 참아야 된다. 아마 그렇게 했던 게 저희 연구소에서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4명으로 시작했다. 제가 위덕대로 갈 적에는 적어도 한 30명 가까이가 저와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 이제 우리 이런 인생 뭐 많이 사진 않았습니다. 이제 퇴직한 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죠? 그래 오면서 제가 이런 쭉 중요했던 이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힐링이 되고 좋은 독도여행, 저도 듣고 싶어가지고 오늘 딴 약속 다 취소하고 여기 와서 들으러 왔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런 그 앞에서 두서없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얘기, 저도 한번 고시켜 보면은 좋은 사람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에서 가장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는 공감하고 배려해야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좋은 사람하고 사귀려고 하면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견문이 있는 사람, 즉 마야하는 사람하고 사귀어 보면은 좋다. 아마 그런 의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자리에 참석해서 무슨 얘기라도 더 하나 듣고 싶어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마지막 이제 이런 얘기를 내가 무슨 얘기했는가 생각하면은 귓볼이 막 뜨거워져요. 부끄럽고. 그런데 오늘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할 소재도 없고 여기까지 저 그냥 경험담에 대한 이 얘기를 마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박재홍 교수님 그 몸 쾌유하기를 빌면서, 아마 그분은 오늘 여기 가서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부 많은 얘기도 하지 말고 입 막고 살았고 코로나가 와가지고 마스크 끼고 이래 앉아 있는데 그분 참 안 됐습니다. 빨리 쾌유하기를 빌면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려와 공감, 또 세상을 소통하게 만드는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급하게 강의를 부탁드렸는데 또 거기에 응해주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신 권영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강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신 시간이 아직 좀 남았습니다. 점심시간까지도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저희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했는데요. 제가 먼저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경제신문 황지혜입니다. 저희 오늘 경북 동해안 발전 전략 컨퍼런스를 진행을 맡았는데요. 급작스러운 관계로 좀 빨리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이 남았는데 혹시 저희 다시 여기 많은 분들 계시는데 제가 좀 좋은 말씀 전하고 싶으신 우리 내빈 계시면 좀 오늘 앞으로 모셔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좋은 말씀 뭐 내가 갖고 있는 뭐 아주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앞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여기 모신 분들은 다 지식인이며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좋은 말씀 전해 주실 분 계시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그럼 저희 그 신문에 대해서 그러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상무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남경제신문 박진철 상무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코로나가 저희들도 생각 안 했어요. 이 교재 만들 때까지도 전혀 생각 못했는데 양성이 그렇게 나온다니까 움직임이 제한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시기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이게 뭐 다른 시간도 아니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할게요. 오늘 어느 분들 중에서도 많이 왔거든요. 와서 자기 소개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같은 포럼을 같이 받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있으니까 제가 눈에 빨리 띄는 분은 여기 청솔배 사장님이 제일 눈에 빨리 띄는데 와서 좀 자랑 좀 해주십시오. 나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12시니까 식사 시간 앞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포럼에 참여해 주시고 이래서 고마웠는데 오늘 귀한 시간까지 내가 일해 왔는데 강의를 못 들어서 정말 죄송하고 이래서 그래도 룰값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 우리 청솔밭 이영하 대표님 앞으로 모실게요. 예, 자랑 좀 해주십시오. 요즘 결혼철이잖아요. 청솔밭 뷔페 사장님이십니다. 여기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티파니 웨딩 청솔밭 대표 이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청솔밭은 포항에서 저희 이제 아버님이시죠. 처음으로 이제 뷔페업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하시고 그리고 일반 이제 한정식하고 그렇게 해서 한솔밭이라고 모두는 좀 기억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외식업이 거의 한 40년째 포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웨딩하고 인생에서 가장 즐거울 때에 청솔밭에 오셔서 결혼식도 하시고 축하도 하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찾아주시는 저희 운동장 바로 앞에 있는 청솔밭이거든요. 많이 아시죠?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일 있으시고 하실 때 저희 찾아주시면 그 행사 아주 뜻깊게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여기 강의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고 애쓰시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강의 들어왔는데 운영진에서 너무 힘드시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되면 운영진 너무 힘들거든요. 한번 여기 계시는 분한테 박수 한번 하시면서 오늘 마무리 잘 지어달라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경아 대표님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낮춰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집에 어른은 제가 잘 압니다. 이지곤 씨라고 있는데 상대동 인근에는 그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음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당일날 또 좋은 곳에 다 이렇게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늘진 힘든 이런 곳에 숨은 곳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시고 이 아버님 어머님 제가 너무 잘 알죠. 제가 저는 포항 MBC에 근무를 젊은 때 아주 젊은 차장 대우 때까지는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아시는지 몰라도 마당놀이라고 들어봤죠. 윤문식, 김성녀 이렇게 손진책 이렇게 미추입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공연 문화가 활발 안 했어요. 그 논장에서 했는데 5천 원일 거예요. 아마 2회 공연했어요. 오후 3시, 저녁 7시.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배비장전, 뭐 춘향전, 뭐 여러 가지 마당놀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일상에 있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청솔밭이 아니고 한솔밭 갈비라죠. 이제 그때 당시에 대구 그 미추나 서울에서 내려오시면 한 100여 명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쪽에 많이 갔죠. 하여튼 이렇게 대성을 해가지고 자식까지 내려와서 지금 대표를 하고 있다니까 참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죠. 재산 지키기가 참 힘들거든요. 재산을 이렇게 밑에 이렇게 지켜가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기고를 한번 했는데 채부자라고 아시죠? 영남 재벌의 채부자라고 12대째를 부자로 이어간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지시고 이렇게 자식을 놓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그 재산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12대, 건 200여 년을 부자로 산다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는 결국은 영남 그 교육재단에 전 재산을 투자합니다. 해서 청구대학교, 대구대학교 합병이 하지요. 그 재산이 원래는 채부자 재산입니다. 그게 결국은 정부로 또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데 그 뒷이야기는 좀 그렇고 그 앞까지 그러니까 12대까지 이어오면서 그분의 일대기를 내가 봤는데 정말 그 흉년에 있잖아요. 흉. 다 뭐 날씨가 안 좋고 이럴 때 흉년에는 밭 논을 안 산답니다. 아주 얼이 있죠. 그죠? 그때는 원래 그 흉년이 되면 싸잖아요. 주위에 농가비 막 싸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사요. 그런 덕목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리고 지혜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모작을 첫 출발한 사람이 이 채부자고. 그래서 채부자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좀 봤는데 이분이 살아온 게 너무 강직하시고 이분이 또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말입니다.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계속 적자 난다고 그 분식회계를 하면서까지 독립운동을 하면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임시정부에 이렇게 했답니다. 자, 우리 그 진행 면에서 힘이 든다고 이렇게 해서 20분 우리가 동영상으로 지난 강의에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자, 지금부터 아이고 천혜의 숲을 자랑하고 있는 나리분지. 나리분지는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울릉도에만 있는 울릉도 특산식물도 억수로 많은 아주 많은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키 큰 나무가 너도밤나무라는 나무가 여기에 군락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보이는 게 전부 다 너도밤나무입니다. 요거는 우산 고로쇠인데, 너도밤나무. 그 난초 중에서도 그 크기가 가장 적은 지름이 약 한 10cm 내외로 아주 작은 꽃인데 그것을 접사해서 찍어 놓으면 또한 억수로 예쁜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예, 이거는 5월 초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주 활짝 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 식물도 한국 특산식물이라 그랬죠. 아까 이거 뭐라 그랬죠? 지오준풀. 지오준풀. 넓은 잎 지오전풀. 맛있는 냄새 나는. 이제 육지에 있는 식물보다는 지오전풀이 있는데 육지에 있는 것보다는 잎이 훨씬 더 넓은 잎 지오전풀이라는 이름을 가진 울릉도 특산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요것도 이번 전시회 목표식물입니다. 이번 전시회 목표식물입니다. 예, 올라가겠습니다. 이 식물이 윤판나물이라는 식물을 닮았다고 해서 윤판나물 아제비라는 식물인데, 이 식물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울릉도하고 제주도에 가도 이 식물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꽃은 이거 아까 지난번에 들어왔을 때 5월 초에 활짝 폈는데 지금은 다 지고 열매가 맺힌 그런 상태입니다. 예, 예. 그거 이름 내또 이제 뭐. 자, 이 식물 이름이 뭐 엉덩이 닮았다 그랬고. 이 식물 이름이 이게 뭐? 닭똥집풀. 오! 박수. 그래. 이게 닭의 똥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원래는 이게 큰 두루미 꽃인데 울릉도 도민들이 이 식물 잎만을 보고서 닭의 똥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닭똥집풀이라고 이런 이름을 저에게 알려주고 나서 나도 그 이름을 듣고 나서는 완전히 탐복한, 너무나 닮아서 이 잎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닭의 똥집을 이렇게 펼쳐놓은 듯한 그런 현상을 하고 있는 식물로, 참 그 이름을 내가 처음 들었을 때 완전히 소름 돋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진짜 참 멋진 이름이었다. 식물로 치면 너무나 멋진 이름이었다. 그런 느낌을 받은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넓은 이 지오준풀. 잎 지오전풀, 너무나 많은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 넓은 잎 지오전풀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는 것은 조금 드문 그런 현상이기는 합니다. 향기를 맡아보면 향기가 아주 독특한데요. 지오전풀이라고 했으니 향기가 지오전 냄새가 나겠죠. 나겠죠. 지금 지오전 냄새가 나긴 나네요. 꽂혀서. 점말라리라는 식물인데, 이 일반 말라리하고는 다르게 일반 말라리 같은 경우에는 윤생하는 잎이 한 층밖에 없는데, 얘네는 한 층, 두 층, 세 층, 보통 두 층 이상으로 구성되어진 옛날에는 울릉도 특산식물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게 일본에도 있다라고 해서 학자들에서는 특산식물에서는 제외된 이제 섬말라리.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에만 자생합니다. 울릉도에서 자생하고, 일본 약간 북부 지방 쪽에도 요 식물이 있다고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였죠? 이거. 한국 특산식물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밖에 없어요. 북방계 식물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그 러시아 쪽에는 여기 일본 쪽에도 여기 있다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큰 연령초. 근데 이 큰 연령초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그 꽃이 지고 나서 여기 자방인데 자방이 까맣게 되어 있거든요. 까맣게 되어 있는 이것이 그 육지에 있는 그냥 연령초와 구별하는 그 하나의 특징이 되는 꽃입니다. 요거는 예, 무릉건키. 오늘 그 산마을 식당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국으로 나온 게 있었어요. 국으로 나온 게 있었는데 그 국이 이 이 꽃이 피기 전에 잎을 이렇게 따가지고 담은 그런 그 원료거든요. 무릉건키, 서문건키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육지의 은건키하고는 줄기에 가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꽃도 보면은 완전히 그 육지에 있는 그냥 은건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만 있어요. 일본에도 이것도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려진 것 같아요. 이 식물은 그 식물 이름이 섬남성이라는 식물로서 전 세계적으로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울릉도 특산식물입니다. 울릉도 특산식물인데 이 식물 학명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타케시멘시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그 학명이거든요. 학명을 가지거든요. 아리사에마 타케시멘시스 나카이 이런 학명을 가진 식물로서 식물 이름에 타케시멘시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케시마에 있는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식물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일본인 식물학자 나카이입니다. 그 학자가 울릉도에 들어와서 최초로 발견을 해가지고 아리사에마 다케시멘시스 나카이 이렇게 학명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케시마에 있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그러면은 이 식물 발견 당시 이 식물은 이 식물 발견 당시는 울릉도가 다케시마였기 때문에 나카이가 아리사에마 다케시멘시스 나카이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래 결국은 이 식물 학명 속에 다케시마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아주 소중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총 울릉도 특산식물 38종 중에 12종의 학명 속에 다케시멘시스, 다케시마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울릉도 특산식물로서 그 독도는 식물학적으로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아주 소중한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이것이 이렇게 펜스를 쳐놓은 이유도 이 속에 있는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펜스를 쳐놨거든요. 섬백리향하고 울릉국화 두 종류가 이곳에 있습니다. 자, 이게 요 식물이 울릉국화거든요. 울릉국화인데 이 전 세계적으로 울릉도에만 자생하고 있는 한국 특산식물로 얘는 개화는 한 9월 정도 되면 개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박재홍 발표하실 박재홍 교수가 최초로 발견해서 학명을 지은 그런 꽃이기도 합니다. 울릉국화. 그 다음에 저한쪽에 있는 작은 꽃들, 작은 이거 요거 저 풀이 선백리향이라는 건데, 선백리향. 이것도 일반 백리향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섬자를 붙여서 선백리향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전에도 꽃이 한 7월 정도 되면은 피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는 이게 벌써 꽃이 피었는 걸로 지금 이야기 되어지고 있던데, 한 7월 정도 되면은 꽃이 피어서
향기를 거의 100리 가까이 이렇게 날린다라고 해서 백리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원히 보존되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고요. 섬초롱꽃이, 여기에 잎이. 섬초롱꽃 잎이. 아직까지 꽃대만 올리고, 아직까지 이게, 저 밑에는 다 피. 저 밑에는 다 폈던데, 여기 지금 섬초롱꽃, 줄기를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 전부 다 섬초롱꽃 잎입니다. 섬초롱꽃 잎이고, 섬초롱꽃이고, 이 섬초롱꽃도, 일본인 식물학자, 나카이라는 식물학자가 최초로 발견해가지고, 학명이 캄파놀라 타케시마나 나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캄파놀라 타케시마나 나카이. 역시나 종소명 속에 타케시마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름을 붙인 사람이 일본인 식물학자 나카이입니다. 일본인 식물학자가 울릉도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학명을 캄파놀라 타케시마나 나카이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결국은 다케시마에 있는, 울릉도에 있는 섬초롱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1900년대에도 결국은 울릉도가 다케시마였다. 독도가 다케시마가 아니고 울릉도가 다케시마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울릉도 특산식물뿐만 아니라 식물 전체를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6년 전, 2005년도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울릉도를 들어오다 보니까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울릉도 특산식물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그것을 영상 자료를 찍은 지가 벌써 16년째 접어들고 있죠. 그 식물 도감을 내기 전까지는 벌써 한 12~13년 정도까지 자료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책을 낸 그런 경우입니다. 울릉도 독도 특산 식물들의 특징은 육지에 자생하는 식물들에 비해서 육지에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육지 식물들하고는 똑같은 식물이라도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식물들 자체가 전부 조금 커지는, 그리고 또 가시가 있는 식물들은 가시가 없어지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진화되어져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특히 넓은 잎 지오존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보면은 그 식물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 있는 지오존풀보다는 훨씬 더 잎을 넓게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넓은 잎 지오존풀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그런 경우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울릉도에만 자생, 울릉도 특산식물 중에도 특산식물이, 물론 지금 현재는 특산식물 종수가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수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40여 종이 있는데 이것을 경북대학교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특산식물 40여 종 중에 12종의 식물 학명 속에 다케시멘시스 다케시마나라는 그런 이름이 들어간 식물이 12종이 있거든요. 이 식물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제 다케시마가 울릉도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이것을 이제 가치로 따지자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도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그런 식물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식물을 이렇게 파보면은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식물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